하이스톰입니다. 한류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K-팝과 K-드라마가 그 중심입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특히나 북미 지역에서는 이제 K-팝이나 K-드라마보다 한식의 인기가 더 높다는 설문조사들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한식은 정말 거대한 소프트 파워이며 문화 강국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또 하나의 기둥입니다. 그런데 방금 같은 구도로 보면 K-팝, K-드라마, K-푸드가 마치 서로 경쟁이라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이들은 서로 엄청난 시너지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이 정말 좋은 점이죠. 특히 최근에는 K-드라마의 유행으로 인해 K-드라마 속 한식을 찾아라 혹은 K-드라마 속 한식에 도전한다 라는 등의 외신 특집 기사들이 정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매체 마스테르디카는 K-드라마 속 단골 음식들을 소개하면서 이 세 가지 메뉴는 반드시 직접 만들어 먹으라고 소개했는데요. 그중 1번은 라면이었습니다. 특히 라면에 대해서는 재미있는 한국 표현도 소개했는데요. 영미권에서는 넷플릭스나 보면서 쉴래? 라는 말이 데이트 신청을 의미하는 말인 것처럼 한국에서는 라면 먹고 갈래라는 표현이 그런 뜻이라는 기사는 그러니 라면은 한국 드라마의 고정 출연자나 다름없을 정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라면을 진짜 즐기는 비법은 한국인들처럼 계란, 파, 고추, 버섯, 심지어 고기까지 넣어서 함께 곁들여 먹는 것이라 소개했는데요. 그리고 기사가 제안한 또 다른 한국 드라마 속 한식은 짜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짜장면을 집에서 만들어 먹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서 기사가 짜장면을 제안한 건 좀 무리가 아니었나 싶었는데요. 그렇지만 집에서 꼭 만들어 먹어보라고 추천한 세 번째 음식은 이제 여러 한국 드라마를 통해 세계적 음식 반열에 오른 김밥이었습니다. 인도의 여성 전문 매체 허진닭이 또한 한국 드라마 속에서 봤던 이 한식 메뉴들을 반드시 먹어보라고 제안하면서 라면, 김치, 치킨, 떡볶이, 소주를 추천했는데요. 기사는 인기 한국 드라마에 필수로 등장하는 이 음식들은 엄청난 중독성을 가지고 있기에 일단 한번 먹어보면 평소에도 주식으로 계속 먹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한류 마케팅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각각의 한류 카테고리들 간에 엄청난 시너지가 일어나고 있는 현재 대기업들도 이런 현상을 기회로 삼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기업은 LG였는데요. LG와 함께 집에서 즐기는 K-푸드라는 캠페인을 시작한 LG는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직접 팥빙수와 같은 한국 음식을 만드는 영상을 제작하여 LG가 한국 기업이라는 인식과 함께 한식과의 연결성을 강조하며 남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마케팅을 시작한 것이었는데요. LG야 말할 것도 없이 칭찬할 부분이 많은 기업이지만 세계 최고의 가전기업이 이렇게 한식을 전 세계에 알리고 그 한식의 위력은 또다시 LG를 전 세계에 알리는 이런 선순환 시너지는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한식을 접목한 글로벌 마케팅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정말 큰 이득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한식 마케팅을 해야 하는 이유는 세계적인 미식 국가인 이탈리아에서도 직접적인 수치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의 엄청난 한식 사랑이 실제 숫자로 찍힌 것인데요. 이탈리아의 식품산업 전문 매체 알리멘탄도는 한국 농식품의 유럽 수출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면서 이탈리아는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성장한 한국 농식품 주요 수입국 중 하나로서 프랑스, 독일 등과 함께 유럽 내 탑5 한식 수입국에 등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이탈리아가 가장 많이 수입해온 한국 식품은 김치, 고추장, 라면, 떡볶이와 비빔밥 밀키트 그리고 한국 과자들이란 것이었는데요. 또 다른 이탈리아 식품산업 매체 EFA 역시도 유럽의 한식 수입이 급증하여 이제는 연간 1,500억 원 수준인데 아직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농식품 분야에서 한국과 유럽의 긴밀성이 높아지고 있다 보도했습니다. 이런 유럽 내 한식의 확산 원인은 한국의 풍부한 미식 역사와 건강에 좋다는 인식 그리고 혁신적 제품 구성 때문이라는 기사는 한식은 현재 인스턴트부터 전통 식재료에 이르기까지 종류를 가리지 않고 인기가 많다는 것이었는데요. 특히 이탈리아 내에서는 김치와 고추장이 건강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기사는 웰빙이라고 하면 발효식품인데 그 중에서도 발효식품이라고 하면 한식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한식이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데요. 이탈리아는 슬로우 푸드 운동의 본산일 뿐만 아니라 전통 식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탈리아의 한식에 대한 개념은 한식의 전 세계적인 인식을 더욱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한식의 맛과 다양한 이점들은 물론 한식의 철학까지도 유럽에 이식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룰 텐데요. 한편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내 서점들에서도 이제 한국의 책들을 흔하게 볼 수 있는 시대가 된 현재 한식 관련 서적 한 권도 유럽에 놀라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미식 전문 매체 이덴티타 골로세는 비스트로 코레아노라는 책을 소개하고 있었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이탈리아에서 거주 중인 한국인 요리사라는 기사는 이 책의 인기가 말해주는 것은 집에서 만들어 먹는 진짜 한식에 대한 이탈리아 사람들의 관심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는 한국의 식탁은 공유의 공간이며 매 끼니는 대화의 시작이라는 말로 한식 문화를 소개했는데요. 매체가 소개한 이 책 표지에 쓰여 있는 집밥이라는 단어만 봐도 이제 한국의 식문화가 이탈리아에 제대로 알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게 이탈리아뿐이겠습니까? 이탈리아에 비해 미식에 대한 자부심이 크면 컸지 절대 부족하지 않을 국가 프랑스 역시도 한식을 매우 사랑하는 국가이고 한식의 매력을 일찍부터 깨닫고 전파하기 시작한 최초의 국가들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소 난이도가 높다고 느껴질 수 있는 한식 메뉴를 줄 서서 먹는다는 유럽 국가가 등장했으니 그곳은 바로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의 라이프스타일 매체 문도 데포르티보는 구글 평점 4.9점으로 의심할 여지 없는 경험을 선사하는 마드리드의 새로운 한식당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테이블도 고작 9개뿐인 소규모의 이 고급 한식당의 메뉴를 소개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족발이었습니다. 기사는 개업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이 한식당은 현재 마드리드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식당 중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마침 족발 이야기가 나왔으니 유럽식 족발 요리 슈바인 학센을 보유한 독일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슈바인 학센은 굽고 튀기는 방식이라 우리식 족발과는 전혀 다른 매력이 있고 어찌 보면 김치와 비슷한 사우어크라우트라는 양배추 발효 음식을 곁들여서 먹기에 미식의 관점이 우리와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는데요. 바로 이 독일을 대표하는 권위 있는 일간지 중 하나인 파즈는 핫도그, 치킨, 라면도 좋지만 한식의 진짜 스타는 따로 있다면서 참 독일스러운 분석을 곁들인 흥미로운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특히 이 기사는 한식의 전 세계 전파에 있어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를 언급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한식하면 비빔밥과 치킨을 떠올리지만 제대로 된 한식을 이야기하려면 사이드 디쉬가 필요한데 이것을 한국어로는 반찬이라 부른다고 소개한 기사였습니다. 한식 레스토랑이나 집에서 한국 음식을 먹어본 사람이라면 서양 요리에서는 볼 수 없는 음식 구성의 다양성을 경험해봤을 것이라는 기사는 간장에 절인 감자, 신선한 오이김치, 참깨 소스를 곁들인 시금치 샐러드 등 어떤 한식당에 가보면 16개가 넘는 반찬이 등장하기도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면서 기사는 한식에는 항상 밥과 국에 더해 메인 메뉴를 포함한 반찬이 등장하는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다양한 반찬들이 바로 한식의 진짜 스타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반찬은 특정 식재료나 조리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식재료와 구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는 기사는 계절에 따라 그 종류도 달라진다고 설명했는데요. 심지어 반찬들 중에는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아서 식사 때마다 매번 다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반찬의 다양함을 통해 한식은 단맛, 신맛, 짠맛, 쓴맛, 매운맛 등 모든 맛을 한 테이블에 다 담을 수 있게 된다면서 이러한 맛의 균형은 조화로운 맛을 만들어낼 뿐 아니라 전통 한국 음식 문화를 반영하기도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반찬이라는 개념이 서구인들에게 자세하게 소개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서구의 식문화는 대부분 각각의 요리들을 따로 즐기는 것인 반면 우리는 밥과 반찬을 한 입에 넣고 즐기는 것이기에 우리에겐 당연한 일인 것 같아도 그들에게는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서구인들은 종종 우리나라 음식을 처음 접할 때 시금치와 같은 나물 반찬을 샐러드라고 부르면서 마치 그들의 에피타이저를 먹듯이 그냥 그것만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맛이 너무 자극적이라서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 지금 이렇게 반찬과 같은 한국의 식문화가
전 세계 곳곳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 아닐 수 없고, 무엇보다 이런 현상은 한식의 철학과 시스템이 이제 그들에게도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중문화를 통해 인기를 얻기 시작한 한식이 맛과 건강상의 이점을 통해 더욱 높은 존재감을 드러낸 이후, 이제는 뛰어난 식문화를 뽐내며 세계적 열풍을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생각입니다. 바이스톰은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